자, 우리가 6강까지 상당히 여러 개 주제들을 봐봤습니다. 공동도급의 출발에서부터 회계장부, 또 대표사, 정산, 또 특수한 주제들 아주 짧게 정리해봤습니다만은 실은 정답을 다 서로 익히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정리하고 실무를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각종의 스팟 주제들이 모여지는 곳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부가세 신고서, 또 하나는 결산 시하는 공사 손익의 인식,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남겨놓고 있고 이번에는 그 중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건설 현장에서의 부가세 신고라는 것은요, 횡적 통합에 의한 신고다. 다른 말에 의하면 건설회사의 현장이 10개면 부가세 신고서는 적어도 12개나 3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 공동도급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 하나에 대해서도 완벽한 신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그 신고서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모든 현장의 신고서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횡적 통합을 함으로써 본사에서 실제로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서가 작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7강은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모든 사항들을 포괄해서 이제 그 현장의 부가세 신고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을 보시면 공동도급 현장에 대한 관리용 부가세 신고서라고 그랬는데, 이제 관리용은 혹시나 이 강좌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나 우리 건설회계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공동도급 현장 부가세 신고서를 만들면 그놈을 그대로 국세청에 신고하는갑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관리용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부 목적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용 부가세 신고서는 대표사와 참여사의 경우가 있는데 형격이 차이가 나는 거죠. 대표사의 신고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다. 이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아주 좀 곤란한 주제들이 많이 들어있고, 참여사의 경우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한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자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한번 큰 틀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1번 부가세 신고서는 크게 신고서 본표가 있고 그 뒤에 부표들이 붙고 합계표가 붙고 정산서가 붙고, 우리 또 건설회사 같으면 적어도 수기로 작성하는 그런 정산서가 다시 한번 붙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틀을 구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의 작성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대표사는 발주자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이거에 이해가 다 되시죠. 참여사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정산분, 이건 뭘까요? 참여사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정산분. 우리가 이 대표사라는 회사는, 갑사는 외부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 세금계산서 중에서 을병사들, 참여사들한테 무엇으로 정산한다 그랬습니까? 매입 자료를 받으면 그 매입 자료를 팔아먹는 거죠. 결국에 을병한테 팔아먹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은 전부 다 매출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 다음 하도급업자나 외부 거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 계산서, 그야말로 파란색 쪼가리 순수한 매입 자료가 있는데, 마지막 줄을 보니까 발주자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서 정산분이라는 게 있더라. 이건 뭘까? 결국 참여사가 자기들의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지분을 받기 위해서 대표사를 향해서 발주자한테 교부해야 될 것을 대표사를 향해서 쏘아준 매출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대표사 입장에서는 바로 매입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는 매출 자료, 그 다음 두 가지는 매입 자료가 됩니다. 요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 현장에 대한 매입 세금 계산서, 매출 세금 계산서, 이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전산 입력했다고 해 보십시다. 입력을 착 하는 순간에 얘는 그냥 세금 계산서, 매출 매입이 그대로 신고서에 붕 떠 올라오는 거죠. 또 합계표에 붕 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참여사 입장에서는 뭐 심플하다 그랬으니까 대표사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 즉 원래 발주자한테 가야 될 건데 대표사한테 가는 매출 세금 계산서. 또 하나는 지가 직접 외부자로부터 자기가 공급받아야 될 것을 이제는 대표사한테 공급받는 매입 세금 계산서. 아주 뭐 심플하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대표사와 참여사의 합계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두 번째로 부가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기재 방식. 우리가 다 익히 알고 계시는 거지만 부가세 신고서 본표 1쪽, 제1쪽을 보시면 맨 위에 과세표준이 있고요.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입이 있고 납부세액이 있지 않습니까? 납부세액 맨 밑에 보면 왼쪽 하단부에 이제 과세표준 명세를 적는欄이 있습니다. 공동도급 회계세무, 즉 공동도급 부가세에서 이 과세표준 명세를 적는데 유의해야 될 것은 대표사 입장에서 아주 참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대표사 입장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표에다가 칠판에 그려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제 대표사입니다. 자, 대표사. 이게 갑사. 뭐 을사 조그만하게 있다고 해보시죠. 옆에다가. 그러면 갑사의 매출은 과연 뭘까? 우리가 바로 앞에 박스에 보셨듯이 지금 전체의 틀은요. 대표사가 발주자 앞으로 다 교부하고 정산하고 대표사가 전부 받아서 정산하고 그런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럼 대표사는 갑사는 발주자한테 매출을 일으키고 이 매출은 을사로부터 뭐로 정산한다 그랬습니까? 매입자료로 정산하고 또 갑사는 외부에서부터 매입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을사한테 어떻게 정산한다 그랬습니까? 매출로 정산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확 띄우면 뭐 간단한 예를 한 들어보죠. 그러면 숫자를 한번 써보십시다. 갑이 발주자한테로 100원에 10원. 이것이 6대 4. 그러면 갑이 외부로부터 60원에 6원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면 매출 100원에 대한 정산은 을로부터 40원을 받습니다. 그죠? 40원에 4원을 받고 매입 60원에 관한 정산은 역시 을한테 40% 46, 24, 24원 더하기 2.4만큼을 교부합니다. 이 상태가 되니까 그냥 부가세 신고서를 확 띄워보죠. 전산 입력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확 띄우면 색깔이 잘 나와 있죠. 빨간색이 얼마냐? 매출. 지거 매출하고 매입정산 매출이 하나 뜬다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를 확 띄우면 124원의 과세 표준에 12.4원의 매출 부가세가 확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자를 확 띄우면 60원하고 40원 합친 100원이 매입자료고 확 떠올라온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부가세 신고서 하단에 좌측 하단에 있는 과세표준 명세에 어떻게 적어야 될 거냐. 한번 35페이지 방식 1, 2, 3를 보시면 방식 1. 발주자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서 중에 자사분 지분만 기재한다라는 건 뭘까요? 실은 우리가 이 구조를 멀리서 보면 갑이라는 회사가 실은 공동도급을 수행하면서 실제 매출, 실제 자기 자신만의 매출은 얼마일까? 요 상황이 얼마일까? 이게 100 중에서 정산하는 40원, 60, 소위 요쪽으로 대표사가 지가 다 교부하지 않고 발주자를 향해서 각자가 교부했다면 오로지 요 중에서 60만이 자기의 매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즉, 총 124, 즉 요놈하고 요놈 합친 124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가 떠왔지만 이것 중에서 알고 보니까 순수한 나의 매출은 60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재 방식은 순수한 매출 60만이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64는 얘는 과세 표준 제외, 밑에 수익금액 제외란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발주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 즉 매출로 진짜 매출로 교부한 것, 즉 이놈
이놈은 매입정산이니까. 얘는 매입정산이니까 얘는 아예 배제시키고 이놈만 보는 거죠. 그래서 100원만 매출로 잡아주고 과세표준으로 잡아주고 나머지 24는 요거는 수익금액 제외로 처리해주는 방식. 다음 세 번째는 아유 뭐 귀찮게 그렇게 하냐까지 그냥 떠오는 대로 다 띄우지 하는 방식. 확 떠왔더니 그냥 124가 매출로 확 떠올라옵니다. 그러면 수익금액 제외는 하나도 없는 모습.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공동도급 회계세무 또 공동도급 부가세라는 이름을 탁 대입을 시켜서 가장 합리적이고 멋있는 방식은 뭘까요? 우리가 공동도급 회계세무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한 번의 전산입력, 한 번의 신고서를 갖고 소위 회계와 세무와 법인세와 부가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은 바로 첫 번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60이라는 자사 지분만 자기의 순수 매출이고 나머지 64는 그야말로 매입정산 매출이나 남의 지분에 대한 매출이기 때문에 아싸리 우리의 과세 표준이 아닌 그야말로 실지기속에 따른 정확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처리해주면 우리가 마지막 주제가 되는 공사손익의 인식 문제에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를 하고 법인세 신고서상에 들어가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붙일 때, 즉 법인세법상의 공사수익금액과 부가세법상의 소위 매출세금 계산서를 끄는 놈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과세 제외로 떠서 소위 회계와 부가세, 세무와 부가세가 달라지는 것을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1번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우리가 공동도급을 처음 하는 분들은 그냥 3번을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띄우는 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냥 이 현장에 124가 매출이구나 이렇게 띄워놓는데 이런 현상으로 정리를 하는 회사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한 거죠. 그죠? 야, 이 124, 실제로 내 매출은 60밖에 안 되는데, 124라는 매출이 뛰면 나중에 실적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놈을 나중에, 매출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진짜 매출 60에 나머지 64는 이것도 나의 매출이냐 아주 고민스러운 주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수 내 매출만 매출이고, 나머지는 수익금액 제외한다는 첫 번째 방식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신고서를 작성을 해 나가면 우리가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까지도 유용한 정보로 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6페이지에 보시면 부가세 납부세 계산 사례입니다. 혹시 현금 흐름표를 한번 작성해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건설회사의 현금 흐름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 건설회사 직원들이, 경리과 직원들이 담당 회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현금 흐름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현금 흐름표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정답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현금 흐름표도 제일 처음에 정답을 확인합니다. 눈에 너무 보이잖아요. 정답이라는 것은 작년도 현금하고 올해 현금하고 차이가 현금의 증감 나타나는 정답이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현금을 찾아놓고 정답을 찾아놓고 수익과 영업이나 투자나 재무에서 나타나는 수지를 분석해서 이제 이렇게 꾸며나가는 작업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동도급 현장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만들 때도 현금 흐름표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는 거죠. 부가세 신고서의 정답은 뭘까요? 부가세 신고서의 정답은 바로 부가세의 그 신고서상의 납부세액입니다. 따라서 공동도급 현장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우리가 실무용으로 내부관리용으로 만드실 때 꼭 부가세 신고서상의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이건 한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놈을 확인해 놓고 나서 그 다음 과세표준, 매입세액 쭉 정리하고 가장 힘든 부분은 역시 불공제, 매입 불공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정리하는 그러한 틀이 되는데 공동도급 현장이라는 것도 과세 현장이 있고
면세 현장이 있고 또 과세면세 겸용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서로 보면 과세 현장이 제일 쉽고요. 면세 현장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가 한두 개 섞여 있고, 그리고 과면세 겸용 현장이 제일 복잡합니다.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36페이지부터 천천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쪽을 보시면 부가세, 납부세 계산 사례. 그래서 공동도급 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납부세 계산은 다음과 같아. 얼마나 쉽습니까? 납부세액의 계산은 매출세액에다가 매입세액 그 안에 빼기 불공제 한 놈 그 자체다.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요 자체의 아주 간단한 식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실무에 들어가면 막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는 정도로 가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대표사인 경우에 나의 지분이 있고 남의 지분이 있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여기서 하는 매출세액이라는 것은 순수한 내 지분의 매출세액만 생각하십시오. 남의 매출세액 생각하지 말고, 이 현장 같으면 순수한 내 지분의 매출세액은 60원이잖아요. 60원에 6원, 그 놈만 매출이라고 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사분 매입세액이다. 자사분의 매입세액만 보라는 거죠. 자사분. 그러니까 전체 총 문제가 그게 100원이고 1000원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내 지분인 그게 얼마냐. 그러면 이 문제, 이 칠판에 있는 이러한 사례 같으면 총 외부에서 받은 것은 60원에 6원이지만 저거는 전부 다니까 내 건 얼마입니까? 60%인 36원에 3.6이죠. 그 놈만 보라는 거라. 그러니까 내 지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자사분 매입세액에 그 현장의 면세 비율을 곱해서 자사분 면세에서 불공제되는 숫자만 찾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대표사가 전체가 다 지가 관리하지만 거기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전체 중에서 내 지분만 갖고 매출, 매입, 불공을 전부 다 내 지분만 받고 계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신고서가 작성되어 나옵니다. 그럼 그러한 신고서를 공동도급 현장의 신고서를 만들면 이놈을 다른 현장과 합쳐서 우리 전체 건설회사의 신고서로 이렇게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그 유의사항은 제가 몇 번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유의사항은 우리가 현재 실무에 아주 만연해 있는 대형업체, 중형업체 관계없이 만연해 있는 공동도급 현장에서의 아주 큰 오류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수취명세서에 대해서는 대표사 지분만 공제받을 수 있음. 또 그것을 세금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세금 계산에 집어넣어가지고 정산하는 구조는 아주 잘못되어 있음. 그러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유의하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 우리 37쪽 이하부터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같이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37페이지에 공동도급 현장 지분이 6대 3대 1 그리고 발주자에 대한 공급가액은 10억의 부가세 별도 외부거래 매입세액은 8억에 8천 대표사 갑사가 일괄 수취 교부하고 상호정산하는 구조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 현장이 과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가 붙어 있는 과세 현장이다. 과세 현장에서 매입세 가운데 불공제되는 것은 우리가 직불공제 사유 7가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기본 사례에서는 불공제되는 것이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불공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현장에서 일단 부가세 신고서상의 납부세액, 즉 갑사 입장에서 납부세액이 얼마냐 한번 찾아보죠. 눈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지분만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매출이 총 10억에 1억이지만 내 지분은 몇 프로입니까? 60% 아닙니까? 그러면
6억에 6천만 원만 나이 매출이 되는 거죠. 매입은 8억에 8천이 있지만 내 지분이 몇 프로입니까? 60%, 68, 48, 4억 8천에 4,800만 원 내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매출세가 6천, 매입세가 4천, 뭐 납부세액 1,200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나와버려. 그 정답은 곧바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온 정답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만들 때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칠판에 그려놓고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는 뭐 주제가 어렵다면 어렵지만 이해만 되면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익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을사, 병사는 할 게 없으니까 심플하니까 갑사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갑사가 제가 색깔을 같이 칠하면서 보죠. 갑사는 발주자를 향해서 10억에 1억이라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사는 외부로부터 8억에 8천만 원이라는 매입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주제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을사가 일부가 있는데 을사는 우리가 60%, 을사가 40% 이래 돼 있죠. 을병 합쳐서 30과 10, 30%,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산을 한번 해보죠.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 뭐 우리 지금 총 8강 4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는 아마 100번은 더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10억에 1억이라는 이러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면 11억 받으면 다 내 거냐? 아니죠. 을이나 병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직거를 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급받는 자로 해서 지돈 달라고 40%, 30%, 10%를 우리한테 청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을은 3억에 3천, 병은 1억에 1천 이렇게 우리한테 달라고 청구하겠죠.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8억에 8천만 원짜리 내 명의로 갑사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갑으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그 받은 세금 계산서를 갖고 이제는 이게 다 내가 물 거냐? 아니죠. 얘들한테 팔아먹으면서 돈을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가정산 아닙니까? 원가정산을 하려면 을 앞으로는 8천만 원, 8억에 8천 중에 30%, 3판 24, 2억 4천에 2,4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또 병 앞으로는 8천만 원에 800만 원짜리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이 현장에 부가세 신고서를 띄워보죠. 확 띄우면 매출은 얼마입니까? 매출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탁 떠올라오는 건 얼마일까요? 매출은 총 10억에 그 다음 매입자료 정산이 되는 3억 2천 그래서 13억 2천이 매출이 되는 거예요. 13억 2천이 매출이고 또 1억 3,200이 매출세액이 될 겁니다. 매입은 얼마일까? 매입은 원래 전체 8억에 8천하고 매출 정산되는 매입자료 4억에 4천이 붙어서 1억 2천에 1,200이 매입으로 딱 잡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게 부가세 신고서를 탁 띄우면 올라오는 자료죠. 그러면 맨 위에 매출 13억 2천 1억 3,200 매입 쭉 더하면 12억에 1억 2천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납부세액은 1,200만 원이 나타난다 이 말이지. 이렇게 정상. 이 현장에서 갑사 입장에서 과세표준 명세를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까? 과세표준 얼마를 적어야 제일 좋겠어요? 그냥 확 떠올라오면 13억 2천을 적어야 되느냐? 아니면 발주자에 대한 매출인 10억을 적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10억 가운데 내 집은 60억인 6억만 나의 매출로 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과세 제외, 즉 수입금액 제외란에 밑으로 써서 적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38쪽에 보시면 참여사도 있습니다. 뭐 참여사는 할 게 없죠. 뭐 참여사, 을사들은 대표사한테 주는 거하고 대표사로부터 받는 거하고 뭐 그걸 빼면은 뭐 그냥 우리 38쪽에 보시면 곧바로 을사와 병사가 나타나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면세 현장에 관한 것. 우리가 면세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세를 별로 접하지 않으신 분 같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부가세를 어느 정도 실무에서 하신 분들이 요런 현장을 접하면 이제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요 기본 사례가 면세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죠. 면세 현장이라면은 일단 갑사 입장에서 납부세액은 얼마일까요? 면세 현장이라고 하면 갑사 입장에서 납부세액이 얼마일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잖아요. 납부세액, 면세 현장은 원래 부가세 매출세액이 없는 현장이니까 부가세 매출세액이 없으면 면세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아닙니까? 따라서 매출 없고 매입자료 전부 불공제니까 납부세액 없어요. 납부세액 0. 답은 아주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 현장에서 면세로 바꿔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과연 우리가 이해가 제대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료는 똑같으니까 이게 면세 현장이면 갑사가 대표자 갑사가 발주자한테 매출 일으키면서 교부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입니다. 지우면 안 되고. 우리가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 뭐라 그랬습니까?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로, 계산서는 계산서로 정산하니까 10억에 대한 매출을 을과 병이 돈 달라고 갑한테 들이밀 때는 역시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매출 계산서를 일줘야 된다. 그럼 결국에 갑이라는 회사는, 대표사는 발주자한테 10억의 계산서, 그리고 을과 병으로부터 3억과 1억의 계산서, 매입 계산서를 받으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단부, 이거는 바깥에서부터 8억짜리 8천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얘는 어떻게 정산할 거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면세 현장이니까 면세 현장에서 어떻게 대표사인 갑사가 을과 병 앞으로 2억 4천과 8천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면세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 생긴 대로 정산한다. 즉 바깥에서 8억에 8천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반드시 세금 계산서로 정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을 한번 확 띄워보죠. 이 현장에 부가세 신고서를 확 띄워보면 왜 될까? 자, 비록 면세 현장이지만 과세 표준인 매출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있네요, 이게. 그죠? 있죠, 이거? 면세 현장이지만 3억 2천에 3,200만 원이라는 매출세가 팍 떠올라옵니다. 아주 난감하죠. 매입 자료는 매입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 8억에 8천. 매입 자료는 8억에 8천이 뜹니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 면세 현장이라는 것은 원래 매입세액은 어떻게 됩니까? 전액 불공제죠. 전액 불공제. 8천만 원 전액 불공제를 해주고 나니까 납부세액 3,200이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어떻게 적어냈습니까? 면세 현장이니까 납부세액 없다 그랬죠. 뭔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납부세액은 없어야 돼. 이 3,200 생기면 안 되죠. 납부세액은 없어져야 돼요. 납부세액은 0이어야 돼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려고 한번 머리를 써봤습니다. 우리가 공동도급을 잘 모른다고 해도
야, 면세 현장은 납부세액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왜 3,200이 납부세액이 뜰까? 고민해보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을 때 매입세액 불공도 누구 것만 불공하라 그랬어요? 내 지분만 불공하라 그랬다고. 내 지분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착오가 생기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8천만 원 다 불공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분, 즉 8천 가운데 내 지분은 몇 프로죠? 60%죠. 68, 48, 4,800만 원만 불공 처리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매입자료 8천 가운데 나의 지분인 4,800만 원만 불공 처리를 해줘야 그래야 공제 가능한 것이 3,200이 생기면서 똔똔해서 납부세액이 제로가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면세 또 과세, 면세 겸용 어떤 우리 공동도급의 어려운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다 정리해놓으면 요거 이상 없습니다. 요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제 처리하는 숫자는 나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 불공제하고 정리한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딱 생각해 놓고 계시면 이런 문제도 충분하게 그 현장도 부가세신고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과면세 겸용 현장인데 한번 면세비율이 30%짜리지만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장 이 문제도 가장 핵심은 그 현장에서 나의 현장, 나의 지분에 대한 면세 비율이 얼마여서 거기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세액은 얼마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한번 우리가 시간을 조용히 가지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소위 공동도급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다 우리가 마감했다라고 하면 뭐 공동도급은 이제 거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셨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하나의 강의가 공동손익의 인식 문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가세 신고서 정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